이쁘게 잘 나오네요. NGO 영상도 한번 볼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신호를 위로 올려야 되는 거죠. 그렇지. 예, 그런 식으로 세그멘트 시크니스도 최근에는 진단 영상기기를 넘어서 레이저를 이용한 치료기기도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자리가 있는데 이 안에는 실은 새로운 혈관들이 잔뜩 자라 있습니다. 그래서 빛 중에서 혈액이 잘 흡수하는 곳에 파장을 가진 레이저를 눈에다가 조사해서 질병을 치료하는 데도 사용이 됩니다. 눈에 레이저를 쏠 수 있는 까닭은 빛의 반사와 흡수 원리를 이용하기 때문인데요. 쉽게 설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런 투명한 풍선에다가 레이저의 색깔처럼 맞는 색깔을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초록색입니다. 발라놓은 저 초록색 부분에다가 레이저를 비춰보겠습니다. 안 터져요? 네, 이렇게 아무리 닿아도 터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위치에다가 다른 풍선에 대해서 이제 한번 색깔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파란색이죠. 초록색 레이저가 파란색과 빨간색에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초록색 풍선에서는 안 터졌죠. 이제 안 터진 것을 이제 서로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는 풍선에다가 한번 보내보겠습니다. 자, 파란색의 레이저가 닿자마자 풍선이 터집니다. 그러면 빨간색은 어떨까? 한번 더 해볼까요? 빨간색도 바로 터집니다. 이렇게 색깔이 맞을 때는 아무리 강한 빛을 비춰도 터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색이라고 알고 있는 그 색에서는 초록색의 빛이 흡수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흡수된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바뀌고 그게 풍선을 터뜨려 버리는 겁니다. 이것과 똑같은 효과를 의료기기, 레이저를 이용한 의료기기에 사용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제거하고 싶은 부분만 치료를 한다든가 혹은 효과를 더 극대화시키는 그런데 자연의 녹색은 엽록소 덕분입니다. 엽록소는 식물의 색상뿐만 아니라 광합성 과정에서 빛의 에너지를 흡수해 생명에 필요한 화학적 에너지로 전환을 해줍니다. 빛과 엽록소의 시너지 효과를 이용한 특성을 의학에서 진단과 암치료, 소위 PDT 진단 및 치료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암치료에는 다양한 치료법이 있습니다. 레이저 치료, 전기탕팀 및 저온탐침, 신체 내부 방사선 치료, 방사선 물질 주입 암치료법 및 광역학 치료법이 있습니다. 광역학 치료는 복잡한 면이 있지만 장점이 더 많습니다. 광역학 치료 중 가장 큰 장점은 주변 조직을 손상시키지 않고 종양세포만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광역학적 과정에서 소위 광범인제는 여기서 녹색으로 표시된 광범인제는 빛의 특정 파장에 노출되어 여기 상태가 됩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고 암세포 국소화 진단을 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형광빛을 보냅니다. 광범인제는 혈관으로 주입되거나 재 또는 연고로 도포됩니다. 빠르게 분열하는 종양세포의 대사가 강합니다. 이처럼 증가된 대사로 인해 영양소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영양소를 더 축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범인제는 암세포의 축적이 됩니다. 일반 조명에서는 조사한 부위는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그러나 푸른색의 빛을 사용하면 종양 부위가 광범인제의 형광 특성으로 명확하게 보이게 됩니다. 특히 일반적인 검사에서는 검출하기 어려운 마이크로 헤드를 이러한 방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원리는 시험에서 사용된 수정란으로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된 뇌배아 조직, 소위 감이라고 불리는 마이크로 환경에서는 실제 환경과 동일한 조건으로 종양을 자랄 수 있게 합니다. 광범인제를 투여 후 푸른색 조명으로 비춥니다.
형광으로 염색된 종양은 레이저 빛으로 위치와 크기를 볼 수 있습니다. PDT의 치료 목적은 종양을 파괴하는 겁니다. 광과민제를 투여 후 그것이 종양에 축적이 되면 빛을 가린 방에서 치료가 시작됩니다. 여기는 폐질환 전문 병원입니다. 종양이 위치한 부위는 붉은색 레이저로 치료하지만 정상적인 조직은 손상되지 않습니다. 종양에서는 광과민제 분자가 빛에 의해 여기 상태가 됩니다. 체내에 있는 산소와 광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 과정은 반응성이 높은 형태의 산소, 소위 중성산소가 발생됩니다. 중성산소는 즉시 종양세포와 반응을 일으켜 이를 파괴합니다. 마침내 종양이 파괴됩니다. 주변의 조직은 손상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매우 우아한 프로세스입니다. 현재는 환자가 빛에 매우 민감하고 병원이나 어두운 방에서 비교적 오랜 시간을 지내야 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빛에 덜 민감한 광과민제를 개발한다면 분명히 큰 미래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부작용이 작고 환자 치료에 제한이 없는 광과민제를 제공할 겁니다. 이 세대 광과민제입니다. 새로운 광과민제 개발을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개발 착수에 들어가야 합니다. 광과민제를 원하는 방향으로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의사, 생물, 화학 및 물리학자와 공동 연구가 이루어져만 합니다. 이 배양기에서 종양세포가 동일한 성장 유지와 복제를 위해 배양되고 있습니다. 일정 시간 이후 광과민제로 빛에 민감해진 세포를 빛에 노출합니다. 다양한 광원과 빛의 강도로 치료의 효율성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른 시험에서는 이 치료법의 효과를 실험합니다. 실험에서 중요한 것은 치료할 장기의 광과민제의 농도와 레이저의 조사량을 맞게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과민제를 주사기에 놓은 후 종양을 심어둔 계란, 난황에 주입을 합니다. 주입 후 붉은색 빛으로 조사가 됩니다. 광과민제와 조직에 있는 산소가 반응을 하면서 종양을 파괴합니다. 연구실에서는 전신 및 국소에 적용 가능한 2세대 광과민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광과민제는 플로린 E6입니다. PDT 요법은 암치료법으로 점점 자리를 잡아 가고 있습니다. 국제암연구에서는 PDT가 특정 피부암 등에 효과적으로 치료될 수 있다고 이미 보고하고 있습니다. 상처 없이 높은 치료율을 보여주며 환자 만족도 또한 높습니다. 수술,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보다 PDT 치료는 환자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이 세대 감광제를 이용한 미래의 PDT 치료. 암을 선별해서 치료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조직은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외래로 진행됩니다. 미용적으로도 좋은 결과를 보여줍니다.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요법입니다. 의사에게는 종양 조직의 급속한 농축으로 15분 만에 진단이 가능하고 3-4시간 후에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높은 응답 속도와 합리적인 치료 비용, 이상 광역학 PDT 치료법의 프로세스에 대해 알아보